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면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딱 떠오르시죠? 이런 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세요? 국물 하면 전골이죠. 불고기 전골, 버섯 전골, 곱창 전골, 낙지 전골. 그런데 전골이라는 이 말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찌개와 전골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찌개는 미리 끓여서 먹고 전골은 끓이면서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찌개는 주로 하나의 주 재료로 끓이지만 전골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입니다. 전골의 유래 어디서부터일까요? 1909년 위암 장지연 선생이 만국사물기원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군대에서 전립, 즉 철권을 뒤집어 고기를 익혀 먹은 것이 전골의 시작이다. 또 어떤 전설에서는 실학자 토정 이지함이 자기 철관을 솥삼아 고기를 익히고 다시 머리에 썼다고도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진짜일까요? 사실 전골은 처음부터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릇의 이름이었습니다. 실학자 이학규는 낙화생 집에서 민간에서 쇠로 전립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이를 전립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는 번거지꼴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유득공은 경도 잡지에서 노구소치 전립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립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 산고에서 노구소틀 전골이라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순조 때 간행된 조제삼의 송남 잡지에서는 이것을 전립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협의 야연이라는 풍속화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난로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난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전립투, 전립골입니다. 이 가장자리 넓은 곳에는 고기를 굽고 가운데 오목한 곳에는 장국을 끓이면서 거기에다가 각종 채소 등을 더해서 뜨거운 국물을 즐기는 그런 방식이죠. 고기에 기름이 막 흘러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조선시대는 이런 유형의 모임을 난회 또는 난로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전골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고기를 굽고 장국을 끓이는 그릇이었음을 알게 되죠. 즉 전립투는 전립골, 전골, 번거지골 이런 등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릇이 전립의 모양이라서 전립투라고 했고요. 이것이 전립골과 같은 말이에요. 또 이것은 현대의 고유어로 번거지꼴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의 모양에서 음식 이름이 비롯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어원의식이 싹 사라지면서 끓이다 라는 뜻의 달일전 이것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전전에서 달일전자로 바뀌는 변화가 보이시죠? 전립투를 전립골이라고 했으니 한자 투가 골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몇 어원 해석에서는 골을 그릇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어에서 골이 그릇의 의미를 갖는 말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골이 뼈의 의미로서 골격을 뜻하니까 아마 틀의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서 전골틀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골은 현대 한국어의 꼴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꼴이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이것이 꼴이죠. 내 꼴이 웃음냐? 네, 여기에서 꼴은 모양, 모습이죠. 그리고 삼각형을 뭐라고 합니까? 고유어로? 네, 세모꼴이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꼴의 중세어를 찾아보면 골입니다. 그래서 전립투는 전립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전립골이 줄어서 전골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전골은 단순히 맛있는 국물 요리가 아니다. 번거지 모양 전립을 닮은 조리도구에서 시작된 이름.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우리나라의 풍속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골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음식에 담긴 말맛과 말뿌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